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순간 무서워할까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 뿐인데도 나는 지금 사라지는 게 아닐까? 라는 공포가 몰려옵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끝까지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단순한 외로움 이야기가 아니라 2030 세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존재감 불안의 정체와 그 두려움을 실제로 극복한 사람들의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세대가 왜 혼자 있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 회식이 끝나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지수는 짐짓 웃으며 먼저 가세요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그 밤, 지수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차가운 캔맥주를 하나 들고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는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낸다. 단톡방 알림은 잠잠하고 인스타그램도 조용하다. 괜히 한 번 더 꺼냈다 켜본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줄까 싶어서.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주변은 점점 더 고요해진다. 사람 소리가 사라지고 네온 사인도 꺼진다. 그 순간 지수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온다. 나 지금 혼자인 거야? 아니면 그냥 없는 거야?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질문이었다. 그건 단순히 누군가 곁에 없어서 생긴 허전함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듯한 감각. 혼자 있는 순간이 무서운 건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봐서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봐서다. 이 감정은 단지 외롭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건 더 깊고 본질적인 불안, 존재의 단절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수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품고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왜 혼자가 이렇게 무서울까? 혼자 있다는 건 실제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다. 하지만 요즘 2030대에게는 혼자가 곧 공포로 다가온다. 왜일까? 단순히 외롭기 때문이 아니다. 존재감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SNS에서 좋아요, 숫자, 스토리를 본 사람, 댓글 반응.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여기 있어요 라는 외침이고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라는 기대다. 그런데 그 연결이 끊긴 순간 누군가 나를 잊은 듯한 공백이 생긴다. 그리고 그 빈틈을 타고 불안이 밀려온다.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 틈에 있을 때는 괜찮았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단톡방에서 이름이 불릴 때는 자신이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단톡방이 조용해지고 메시지가 없는 밤이 되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여기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심리 구조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게 이 세대가 겪는 고유한 위기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낸다. 카톡은 끊임없이 울리고 회의, 통화, 미팅, 저녁 약속.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다. 말도 오가고 웃음도 나누는데 문득 외롭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오가는 많은 대화는 감정이 아닌 정보만 나누고 있다. 진짜 감정은 꺼내지 않고 피곤해도 괜찮아요. 속상해도 괜찮아요. 울고 싶어도 그냥 좀 그렇네요. 괜찮아요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졌다. 그 말은 무사함을 알리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과 단절되었다는 신호다. 그래서 단톡방에 있어도 누군가와 밥을 먹고 있어도 나는 여기 없는 것 같아라는 감정이 생긴다. 지수도 그랬다. 회의 중에도 회식 중에도 언제나 기능으로는 존재했지만 감정으로는 사라져 있었다. 그게 바로 요즘 세대의 존재감 위기다. 연결돼 있지만 단절되어 있는 삶. 이 시대의 외로움은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수는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단톡방 알림은 없는지, 인스타그램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회사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손은 핸드폰으로 향했다. 왜 그랬을까?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 즉 존재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다. 2030 세대는 지금 존재감이라는 감정에 중독돼 있다. 예전에는 친구가 나를 찾아주거나 가족이 문을 두드리거나 누군가 직접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존재를 확인했다면 지금은 모든 게 알림으로만 이루어진다. 그 알림이 뜨지 않으면 내 존재는 멈춘 것 같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나는 지금 세상에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는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더 자주 글을 쓰고 더 자주 자신의 일상을 공개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존재를 외부에서만 확인하려는 구조에 갇히게 된다. 존재감은 원래 내 안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보는가를 통해서만 살아있음을 확인받는다. 그래서 좋아요가 줄어들면 우울하고 답장이 느려지면 마음이 식은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 불안해진다. 그것이 존재감 중독이다. 지수는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다. 감정일기를 써보았고 혼밥을 도전해보았고 사교 모임에 나가보기도 했다. 명상 어플을 깔고 아침에 러닝도 했다. 유튜브에서 감정 치유 영상을 반복 재생했고 책도 여러 권 읽어보았다. 모두들 좋다는 걸 다 해봤다. 그런데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불안은 처음처럼 밀려왔다. 지수는 어느 날 고백했다. 나는 나를 치료해야 할 대상처럼 대했어요. 이 감정이 없어져야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감정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다. 느껴야 하는 것이다. 지수의 모든 시도는 감정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고치려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도드라지고 외로움은 더 크게 느껴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계발이라는 것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를 더 부정하게 만든다. 지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고치려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다. 그게 바로 전환점의 시작이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해보기로 한 것. 지수는 이것을 존재 관찰 실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 감정에 이렇게 말했다. 아, 지금 불안하구나.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그녀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다. 처음엔 더 힘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감정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더 커졌던 것이다. 놓아주자 지나갔다. 지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감정은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흘러간다는 걸.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내면에서 찾기 시작했다. 누가 날 기억해주지 않아도, 누가 날 찾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기 있어. 그 말이 지수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수는 회사에서 후배 다인을 마주친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다인은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선배 요즘 너무 힘들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숨이 막혀요.
다인의 고백은 지수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자신도 그랬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효과 있었던 걸 너랑 같이 해보자. 지수는 다인을 위해 작게 정리해둔 존재 회복 7일 챌린지를 꺼냈다. 1일차 핸드폰 없이 15분 산책. 2일차 이어폰 없이 커피 마시기. 3일차 감정일기 3줄. 4일차 SNS 24시간 끄기. 5일차 좋아하는 취미 30분 하기. 6일차 거울 앞에서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말하기. 7일차 아무것도 안 하고 10분 조용히 있기. 다인은 처음엔 머뭇거렸다.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해보는 거야. 첫날 다인은 핸드폰 없이 걷는 게 불안했다고 했다. 이어폰 없이 커피를 마실 때는 주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하지만 3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감정을 글로 쓰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피로한 척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6일차 밤 다인은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거울 앞에서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울컥했어요. 나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7일차 다인은 고요한 방 안에서 10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혼자 있는 게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지수와 다인은 함께 산책을 했다. 조용한 골목길을 걷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둘은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존재는 누군가가 기억해줘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존재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감정을 인정할 때,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비로소 선명해졌다. 지수는 깨달았다. 혼자 있는 연습은 외로움을 참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인도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보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솔직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도 그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과의 연결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